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 보다 보면 뭘 봐야 할지 보더라도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거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할 뉴스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걸 제가 쉽게 또 해석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뉴스에 또 해박하신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뉴스 첫 번째 뉴스는요, 뉴욕 연은 총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 예상 안 한다. 그래서 7월에 50에서 75bp 정도 인상할 거다라는 이야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경기 침체를 오게 만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경기 침체 예상 안 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마다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는 경기가 둔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진다라는 개념에 가깝다고 한다면요. 이제 저 고위 인사들이 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부도가 난다 쪽.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가 마비가 된다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플 수 있다와 정말 아파서 죽을 것이다 말아 그런 느낌의 차이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파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빌빌댄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기운이 떨어지고 이런 걸 저는 경기 침체라고 본다면은 완전히 몸져 누워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는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경기 침체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접근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니까 이미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보고 싶은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신호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죠. 화폐 가치도 떨어지면서 폭등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그게 이제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이 좀 풀려 나가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 원자재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원자재가 너무 비싸가지고 부품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원자재 사오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좀 고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품 사와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부러 부품을 안 만들면서 조금 늦장 부리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적자나면서 계속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풀릴 때까지는 참아보는 게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모습들도 나오게 되고 다양한 요인으로 지금 경기가 우려가 되고 소비가 이렇게 침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있더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하락은요 결국은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원자재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약간 올라내려가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게 좋은데 지금 폭등했다가 폭락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은 경기 침체의 우려로 볼 수밖에 없는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복합위기다라고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인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 교수가 말씀을 하셨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렇게 교수님들도 지금은 경기 침체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배제 못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문현진 네 생각이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참고 자료들과 많은 분들의 그 의견들을 좀 같이 이렇게 보면서 결정을 하는데 일단은 요즘에 좀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학구열이 뛰어나신 분들 이렇게 경제학부 교수님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대부분 경기 침체 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볼 때 개인 투자자들과 그냥 경제를 잘 모르는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안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니까 지수가 더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추세인 거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요, 역시나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융위에서도 가계부채가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계부채, 정부가 등 떠밀어가지고 사람들이 부채를 낸 건 아니거든요. 그냥 부동산 살려고, 주식 살려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채를 늘렸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기에 맞닥뜨려지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점점 증가할 텐데 소비가 지금 물가도 지금 올라가가지고 내 생활비도 올라가는데 이자 부담까지 올라가게 되면 벌이가 시원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올려달라라는 이야기로 좀 직결이 되게 되는데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약간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집단이 유리한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또 임금 올라가는 것이 안 그래도 원자재 올라갔고 지금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내는 것들도 부담스러운데 인건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싶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버틸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기업이 지금까지 번 게 있으니까 그것 좀 뱉어내면 안 되냐, 힘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간다면 굉장히 좀 싸우게 되는 문제가 될 거고, 어쨌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런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점, 아마 이번에 또 인건비가 올라간다라는 점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최저임금이 5% 올라간다고 하죠.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내년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영끌족 줄도산 위기다라고 이야기해서 은행 금리를 매달 공시해서 좀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미 대출해서 나간 그저 영끌족들의 대출을요,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잡을 수 있는가, 관리할 수 있는가 하면 저는 그건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저거는 좀 부담스러운, 약간 터지지 않은 폭탄, 이제 곧 터질 폭탄, 시한 폭탄과 같은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건 제가 봤을 때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채가 터질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어떤 악영향들이 있을 것인가,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부채가 터진다는 이야기만 자체만 딱 들어보더라도 부작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고민해 볼 때, 아직까지는 경기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 것 같고, 지수가 올라갈 만한 언덕지를 아직까지도 찾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이제 우려가 현실로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우려감들은 현실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준비해야 될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저는 하락장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수비적인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비적으로 여러분들은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 침체라든지 뭐 횡보라던가 하락장이 이렇게 긴 적이 있었는가 하면요, 거의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니 주식시장 왜 이래, 뭐 맨날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번이 거의 뭐 최초인 시장이에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침체가 일어나는 것은요. 그래서 그런 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시장에서 이런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2002년 월드컵을 다 같이 즐겼던 것처럼 이런 안 좋은 시장도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내야 되는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항상 시장이 안 좋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좀 특수한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방어적인 투자를 하라 라고 권고해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뉴스창 시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